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최고 혁신상 이것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두 곳이 나왔습니다. 바로 디퓨전 AI와 CT5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이 뭘 꺼냈길래 최고 혁신상을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갈수록 산타 랠리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내일은 더 좋기를, 그리고 다음 주는 더 좋기를 바라며 오늘의 공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산타 랠리 기대감은 커져갑니다. 어제 미국은 상승 마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조정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AI 버블이라는 이야기는 조금 들어간 느낌이고, 슬슬 산타 할아버지가 출발했다는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보상 패키지가 인정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와 오라클 등도 상승하며 어제 미국 증시는 좋았고, 오늘 우리나라도 출발은 좋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삼성전자가 KRX 기준 신고가를 오늘 썼는데요. 물론 넥스트레이드까지 보려면 조금 더 오르긴 해야 되지만 그것조차 뭐 하루 이틀 내 달성할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앞으로 가보지 않았던 길을 다시 또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목표가가 어딘지가 매우 중요하겠네요. KB증권은 목표가 16만원을 유지. 자, 그 근거는 심플합니다. 내년 영업이익이 얼마라고요? 100조 원입니다. 100조 원. 100조 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660조로 야, 이거는 좀 저평가 아닙니까? 이러한 얘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돈 내년만 벌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HBM도 기대감이 크다고 합니다. HBM3에 이어 HBM4까지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HBM 관련 점유율이 올해 16%인데 내년 35%로 더블로 성장할 각까지 보인다고 하네요. 자, 삼성전자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고 주주라면은 조금 더 버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하겠네요. 다음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계속 문제입니다. 말썽을 일으키는 모습이에요. 환율이 이상합니다. 1483.8원으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이제 저 기릿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요즘 언론을 보면은 전부 다 서학개미 요인이 크다 이러한 얘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 기릿은 이걸 보고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내년쯤 되면은 서학개미가 오히려 욕을 먹는, 야, 너는 아직도 그 미국에 투자냐, 한국 투자해야지, 이런 얘기가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부의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도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는 사라지고 있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증권사 텔레그램 또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서는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정부의 의지가 좀 확고하다,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좀 눌러서라도 국내 증시를 올리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또 환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은 뭐 딱히 신경 쓸 건 없겠지만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면은 환율 하락에 조금 대비를 할 필요는 있겠다. 만약에 정부가 환율을 좀 강하게 잡는다면은 환차손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로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금과 은은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은은 계속 신고가를 썼는데요. 금은 지난번에 급락 이후에 여전히 박스를 만들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결국 돌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금도 신고가를 경신했고 여전히 전문가들은 더 오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근거는 심플합니다. 낮은 금리 때 금, 은이 좋다는 이야기 계속 봤었고요. 그리고 내년 미국 달러 약세 가능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금은이 또 좋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조선주가 좋았습니다. 하나오션이 12%나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가 있었군요. 연쇄 리딩범 트럼프는 미 해군에 도입할 신의 프리기탐이
한화랑 협력해서 만들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앞으로 황금함대를 만들겠다고 했으며 그 안에서는 한국조선업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먹는 위고비 FDA 승인. 이제 비만인 사람이 좀 더 줄어들게 되는 걸까요? 노보노디스크의 먹는 위고비가 FDA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1일 1회 먹게 되는 약이고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밖에 없겠죠. 자, 사실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사 맞는 건 좀 부담돼, 배를 찔러야 되는데 뭐 이런 부담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알약은 전혀 부담감이 없을 것 같고 금액도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주사보다 저렴한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임상 결과는 어땠냐? 64주에 최대 16%의 체중 감소가 있었다고 하며 평균 감소율은 13%. 다만 단점은 딱 하나라고 합니다. 약을 먹고 30분 동안은 음식과 음료를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각광받는 세상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상업 로켓 한빛 나노 실패. 계속 미루던 상업 로켓 한빛 나노, 결과는 아쉽게 폭발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주 관련주도 최근 급등한 걸 한 번에 반납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성공을 했더라도 뉴스에 팔아라 기조는 크게 바뀌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락률은 좀 달랐겠지만요. 아니 길이 그러면 우주 끝입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그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미래에 대한 일을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에서도 우주를 밀고 있는 상황, 또한 내년에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매우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 후 다시 상승하는 그림, 그러한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노스페이스와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일봉을 봐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저 CES가 코앞입니다. 벌써 25년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새해 하면은 CES겠죠. 내년 CES에서 어떤 상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ES에서 혁신상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바로 AI와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은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토픽은 AI,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모빌리티, 이 세 가지가 주된 주제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제까지 수상된 CES 혁신상은 총 370개인데 그중 218개를 한국이 수상하며 혁신상 1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은 미국으로 52개, 그 다음으로 중국으로 39개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하네요. 뭔가 이걸 보고 뭐야 CS 그 권위 있는 권위 있는 곳 아닌가? 한국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최고 혁신상 이것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두 곳이 나왔습니다. 바로 디퓨전 AI와 CT5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이 뭘 꺼냈길래 최고 혁신상을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CT5입니다. 20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인공지능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AI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자,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골전도 이어폰 같이 생긴 요 기계인데 사용법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귀에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피커가 달려있는 거죠. 아니 그래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제품은 스마트폰이나 글라스처럼 화면이 없는 제품으로 요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로 이제 앞을 본 다음에 그 기계가 앞의 상황을 알려주는, 음성으로 알려주는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글라스나 그런 거 아직까지는 좀 우리한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거는 지금 당장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요거 뭐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실시간 통역을 해줄 수 있고요. 또한 눈앞의 상황을 AI가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있는 길을 보고 여기서 왼쪽으로 가세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말을 하거나, 혹은 내가 컴퓨터를 조립하고 있는데 그거 거기다 꼽으세요, 아니 거기 말고 빨간색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기기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디퓨전 AI입니다. 디퓨전 AI는 최고 혁신상을 받은 제품이 바로 라파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AI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비싼 라이다를 제외하고 또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카메라도 제외하고, 자 우리가 요즘 자율주행 공부하다 보면은 라이다냐 아니면은 카메라냐 이런 얘기가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그 두 개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4D 이미징 레이더만으로 주변 환경을 360도 파악 가능한 게 특징이라고 하고요. 어떤 날씨도 조명에서도 정확히 사물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로 자율주행차나 로봇에 활용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기술로 인식되며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자, 자율주행 하니까 또 관련 소식 봐야겠습니다. 자율주행 시대는 온다.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는 한다고 합니다. 내일 정의선 회장은
포티투닷을 방문해서 자율주행을 참관한다고 하죠. 앞으로 방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가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내년 하반기 블랙웰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게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연산 스펙으로만 보면 테슬라 다음으로 2등이 현대차가 된다고 하네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기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야, 늦었다. 야, 지금 중국에서는 진짜 그냥 자율주행 차량이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고 사람들도 그게 더 이상 신기하지 않을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이런 소식도 떴네요. 중국에서 자율주행 번호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물론 단순 상징성뿐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레벨 3 자율주행이 가능한 번호판이 등장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는 중국에서도 시범 사업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정식 사업이 된 신호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길에서 보는 택시처럼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돌아다녀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진짜 왔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관광객이 넘쳐납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이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1870만 명이나 우리나라를 찾았고 2019년 17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확실히 K컬처의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관광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에서도 이제 사람이 찾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미리미리 지자체들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포스코 DX, 미국 페르소나 AI에 투자. 테슬라는 로봇인가요? 포스코 DX도 미국 페르소나 AI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200만 달러의 규모의 투자와 로봇 공동 개발을 한다고 해요. 자, 페르소나 AI는 뭐 하는 곳일까요? 2024년에 작년에 설립된 휴머노이드 기업인데 산업 현장에 특화된 로봇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사 소속의 로봇공학자가 CEO가 되고 피규어 AI의 CTO를 역임한 사람이 공동 창업한 회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포스코 DX 10%나 상승. 다음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내년 초 추진. 최근 엔터주가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나왔을 때가 역시나 매수 기회였군요. 여기에 맞춰서 재계 총수들도 내년 초 방중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삼전, 현대차, LG그룹 등이 당연히 참여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쭉쭉 들려오길 바라고 엔터주 내년까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SN과 YG엔터의 주봉을 보시면 매력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떨어지다가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아주 아름다운 차트를 만들고 있죠.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너무하네.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가 급락했습니다. 여기서 대주주가 해도 너무하다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고 나가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비싸게 50%나 프리미엄을 더 받고 팔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 뭐 자기 거 팔고 나간다는데 어떡하겠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3자 배정 유상증자까지 같이 때렸다고 합니다. 보통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투자를 받는 거니까 호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대주주는 팔고 나가는 그 상황에서 주식수는 결국 늘어나게 되니까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주주의 이기심이 너무하다 해도 너무하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오늘 주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홍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코앞이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